그러면 이미 호재거리는 다 반영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공혜지 PB입니다. 한 달 사이에 약 100% 상승한 종목이 있죠. 바로 알테오진입니다. 알테오진이 미국 빅파마 머크와 독점 계약을 발표한 뒤에 이러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최근 바이오 주식들의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훈풍을 일으킨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앞서 언급했던 알테오진의 빅파마 독점 계약, 두 번째 미국의 중국 CMO 규제, 세 번째 AACR, 네 번째 매크로 요소인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먼저 알테오젠의 머크와의 독점 계약. 물론 빅파마와 독점 계약을 따냈다는 것 자체가 알테오젠에게 호재죠. 하지만 알테오젠 주가 상승에는 IRA 정책의 영향도 있는데요. 미국 IRA 법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이 IRA 정책은 중요한 법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값을 낮추겠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약값이 떨어지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약바이오 기업에게는 호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년간 수십억씩 연구에 투자해서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낮아진다면 굳이 개발을 이어나가지 않으려고 할 수 있죠. 만들어진 치료제를 복제해서 판매하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낮아지면 R&D 하기가 망설여질 거고요. 그래서 정책 발표 당시 이것 때문에 머크와 존슨앤존슨 등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졌어요. 실제로 머크가 IRA는 위헌이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치료제 가격을 낮추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중 하나가 제형 변화였습니다. 기존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할로자임과 한국의 알테오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형 변경 기술을 가진 알테오진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고 이를 빅파마인 머크가 독점해 바이오시밀러 진입 장벽을 높였죠. 만약 발표된 키트루다 SC 개발이 성공하게 된다면 알테오젠은 연간 수천억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더러 이후 K바이오의 활발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죠. 바이오 시장은 비면 치료제가 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일으키고 알테오젠이 한 건 터트린 이후에 미국 정부의 중국 CMO 기업 규제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이전에 바이오 헬스케어 ETF를 소개해드릴 때 비만 치료제와 함께 CDMO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때 글로벌 제약사들이 좋은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위탁 생산을 하는 CDMO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화력을 붙인 내용이 미국의 중국 CMO 기업 규제 소식입니다. 미국인의 유전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 법안이 미 의회의 막바지 통과 단계에 도달했는데요. 미국 행정기관이 특정 생명공학 기업과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이오 안보법을 의결하면서 중국 기업들을 직접 겨냥하게 됐죠. 특히 여기에는 중국의 CDMO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되어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갈 수 있다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공시된 실적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약 6천억 원에 가까운 CMO 계약을 맺으면서 빅파마 중심의 대규모 수주가 높아지고 있죠. 현재 4개의 공장을 가동 중인데 25년 4월에는 5공장까지 완공되면서 전체 생산 능력이 61만에서 78만 리터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호재거리는 다 반영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AACR입니다. AACR은 미국 임상 종양학회와 유럽 종양학회와 업계를 나란히 하는 3대 암 학술 대회 중 하나인데요. AACR은 특히 전임상 같은 초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초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 있는 바이오텍도 많이 참여하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빅파마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 참여를 많이 하는 학회죠. 유한양행, 레고캠 바이오부터 루니까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론 가장 중요한 매크로 변수겠죠. 사실 아무리 학회다 뭐다 해도
근본적인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산업이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돈이 투여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중요하죠.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야 좋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도 연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바이오 산업에 불어오는 훈풍을 고려해 봤을 때 타이거 바이오 탑10 ETF나 지난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타이거 바이오 탑10의 경우 총 보수율이 0.4%로 바이오 ETF 중 가장 보수가 낮고 대형주 위주의 ETF입니다.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는 총 보수는 0.5%, 상장 주식 수도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호재 요소가 남아있는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까지 비중이 골고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